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암을 극복해낸 암 생존자 4명 중 1명은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암교육센터와 화순 전남대병원 등이 함께 암 생존자 433명을 직접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중 24%는 암 진단 후 직장을 잃었고 20.7%는 고용주나 동료로부터 차별을 겪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암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암을 불치병으로 여긴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3.1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암 환자의 삶의 의미,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복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암 치료에 집중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직장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뇌 사이사이 신경계는 다 연결이 돼 있죠. 나이가 들수록 그 연결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인지나 사고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가상현실 체험, 즉 VR을 활용한 인지 훈련이 뇌 연결을 촉진해서 치매 환자들의 일상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60세 이상 인지저하 및 인지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VR을 활용한 종합 인지훈련을 진행해 측정한 결과 시공간 기능과 관련된 뇌 연결성 증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VR의 특성인 현실감이나 몰입감이 시공간 능력과 시각 네트워크 활성화를 증대시킨다며 이는 인지 기능뿐 아니라 무기력증 같은 비인지 기능에도 효과가 있어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톱에 비해 적은 힘으로 큰 효율을 발휘하는 기계톱이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톱이 튀어오르거나 옷자락이 톱날에 말려 들어가는 안전사고가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이후 3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기계톱 안전사고가 총 356건에 이른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2019년의 2배에 달하는 18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 사고 비율을 보면 60대 이상이 57.6%, 50대가 26.7%, 40대 9.6% 등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도가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고속으로 돌아가는 칼날 앞부분이 물체에 닿았을 때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톱날에 옷자락 등이 말려 들어가면서 일어난 사고가 많았다며 기계톱을 사용할 때 반드시 보호장구를 갖추고 느슨한 옷과 장신구는 착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탄산음료를 하루 1번 이상 마실 경우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이 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성인 3천여 명을 탄산음료를 안 마시는 1그룹부터 하루 1회에서 3회 마시는 4그룹까지 4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 작업을 벌였는데요. 1그룹 대비 4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탄산음료 섭취가 잦을수록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이 비례해 커졌고 더불어 비만 가능성과 허리둘레, 수축기 이완기 혈압도 함께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복부 비만이나 높은 혈압, 혈당 장애 등으로 인해 진단되는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연구팀이 성인 1,011만여 명의 자료를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그룹에서 수면 무호흡증 발생 위험이 1.96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대사증후군 환자는 비만으로 기도가 좁아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며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폐쇄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등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미라클 모닝에 참여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걸 뜻합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남들이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독서나 공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엄마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최근에는 미라클 모닝에 참여하는 부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살림, 육아, 회사에서 벗어나 아내이자 엄마, 또 남편이자 아빠가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5시에 헬스장에 간다는 김모 씨는 새벽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또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하는 기분이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서 운동을 다니기 힘들다고 말하고요. 또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지 한 달째인 유모 씨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책을 읽고 있다며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현재는 생활의 활력소라고 했습니다.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미라클 모닝까지 한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미라클 모닝의 유행에는 코로나19 확산이 한몫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육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엄마들의 일평균 돌봄 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3시간 32분, 맞벌이 주부도 1시간 44분이 늘었습니다. 호벌이 아빠도 3시간 30분, 맞벌이 아빠 역시 3시간 54분, 자녀 돌봄 시간이 늘었고요. 자,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불안감이나 우울감도 커졌죠.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올해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울 위험군 비율은 전체 연령, 성별 중에서 30대 여성이 31.6%로 가장 높았는데요. 자, 이렇게 극한 상황은 단 1분이라도 휴식을 갈망하게 하죠. CTMS 조사에 따르면 전업주부 76.4%가 혼자만의 시간을 간절하게 원했는데요. 맞벌이 주부 역시 56.5%, 헛벌이 남성은 41.6%, 맞벌이 남성은 33.1%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그 간절함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돌봄에 힘쓰기 시작한 부모들. 어쩌면 미라클 모닝도 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거창한 계획이나 비용이 필요 없다는 것이 매력적이고 또 실천 방식도 자유롭습니다. 운동이나 스트레칭, 명상, 외국어, 주식, 경제 공부, 아니면 신문 읽기, 독서, 다이어리 쓰기 등 각자 자신이 원하는 활동으로 루틴을 만들면 되는데요. 실행 시간도 평소 일어나던 시간보다 몇 시간이든 몇 분이든 더 빠르기만 하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잠든 시각에는 일명 멍상이라고 부르는 멍 때리기와 명상만으로도 힐링이 되잖아요.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하나의 방법으로 요즘 트렌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건강 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